예술은 기술을 변모시키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준다. 예술은 팀 스포츠다. 뛰어난 창작자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재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성공했던 유니콘이 된 그런 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용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에드 캐머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은 1970년대부터 CG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컴퓨터 공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돌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1970년도부터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 기술과 일종의 셀룰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소비하기가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1테라의 외장 하드를 하려면 거의 8억 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70년도라고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CG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미래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터무니없는 꿈을 꾸던 에드 캐머리 뉴욕 공과대학 그래픽스라는 곳에서 본인과 같이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하기 시작했고 상업적인 어떤 목적지를 찾아서 갔던 곳이 조지 루카스가 이끄는 루카스필름 하나의 그래픽스 부서가 된 겁니다. 그래픽스 부서에서 영입을 한 인물이 바로 존 레세터입니다. 토이스토리의 실질적인 감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터 출신입니다. 디즈니에서 해고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칼 아치라고 말하는 그 캘리포니아 예술학교 출신인데 이 캘리포니아 예술학교는 사실 디즈니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수료를 하면 디즈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디즈니 애니메이터로 입사를 하면서 어릴 때 품었던 꿈을 드디어 성사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 방식이 아니라 CG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회사에선 자꾸 보니까 모난 짓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자꾸 뭔가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안 해? 결국엔 이 사람이 디즈니에서 해고를 당해요. 이건 완전히 천우신조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드 캐머리 디즈니에서 해고당한 존 레세터를 루카스필름 하나의 자신의 팀으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이 같은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스티브 잡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픽사 주식회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었던 겁니다. 예술은 기술을 변모시키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픽사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구호를 말씀드리자면 예술은 팀 스포츠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구호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픽사가 어떤 전통적인 창작 집단과 다른 어떤 원맨 플레이어 중심의 대단한 재능을 가진 창작자를 중심에 두고 작품들을 내놓는 회사가 아니라 뛰어난 창작자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재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진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하는 회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픽사에 굉장히 재밌는 회의체 구조가 있습니다.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구조가 있는데 무엇이 특별하냐면 이곳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에 필요한 의견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존 레스터가 참석을 하고요. 피트 닥터라는 그 픽사의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업과 인사이드 아웃 같은 작품을 만든 그런 감독이고요. 그리고 인크레더블이나 라따뚜이를 만들었던 브래드 버드, 그리고 동시에 앤드류 스탠튼이라는 니모를 찾아서 같은 작품을 만든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픽사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들을 만들었던 감독이 모이는 겁니다.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결국 어떤 창작적인 벽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회의체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픽사의 최고 브레인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요소가 더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잔뜩 던져주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결정 권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 감독이 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안에서 내가 취사 선별할 수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참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건강한 구조죠. 그냥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재능들을 쏟아내고 한 사람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매년마다 한 편씩 애니메이션을 내놔도 그게 굉장히 대단한 흥행을 기록할 수 있는 작품이 되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작품이 되고 끝내 아카데미에서도 수상이 되는 이 명망은 결국 동종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사랑받게 되는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캐릭터들을 계속 파생시키고 상품화할 수 있고 결국 모회사죠. 모회사인 디즈니가 갖고 있는 디즈니랜드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원천 소스가 되는 겁니다. 디즈니가 픽사를 인수한 이후에 어떤 변화를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2011년도에 개봉했던 라푼젤이라는 작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즈니가 결국
그러니까 라이온킹 이후로 화목불이강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픽사와 같은 어떤 유전자,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창작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팀플레이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픽사를 디즈니가 영입하게 된 것이 디즈니를 부활시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사실은 어느 한 시대에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자신이 바라보는 그 미래를 투신하기 위해서 혹은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그 꿈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는 끝까지 본인의 재능과 의지를 믿고 그 업에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자신과 똑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뭔가 그 신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지금은 그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의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도전이나 변화에 대해 훨씬 더 존중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응원을 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픽사라는 회사는 1970년도부터 시작된 어떤 스타트업이 드디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성공했던 유니콘이 된 그런 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지금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당시 픽사가 가져왔던 그런 흐름과 행보들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점에서 뭔가 오늘도 한번 아는 척을 잘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